현재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친환경 유기농 채소 중에는요,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자기 태어나서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샘이 한 녀석들이 수두룩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태초 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물을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는지 소변 색깔과 함께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챙겨 드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친환경 유기농,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더 중요한 조건은 했습니다. 좋은 토양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91%, 그리고 유능한 농부라고 대답하신 분이 9%. 대부분의 설문지에 답하신 분들은 좋은 토양이 꼭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농사를 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토양이 있더라도 누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농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먹거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농축수산물과 2차 가공식품의 기준이 있잖아요. 잘 팔리는 쪽.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은 상업용 먹거리,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라는 먹거리 좀 바뀐 거예요. 가장 좋은 먹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먹거리입니다. 시골에 가로등이 없잖아요. 왜 가로등이 없을까요? 가로등이 있으면요, 밤에 식물들이 벼가 잠을 못 자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벼 이삭이 잘 이렇게 여물지 않아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 해를 창조하시고 밤에 달을 창조하셨다고요. 자, 친환경 먹거리의 기준이 뭡니까? 화학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는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친환경 유기농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친환경 먹거리들 생산하는 것이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하잖아요. 밤에 가보면요, 비닐하우스에 불을 켜놨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왜 불을 켜놨을까요? 일조량을 많이 쪼여가지고 생산 시기를 짧게 해서 생산 원가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친환경 유기농 채소 중에는요,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자기 태어나서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샘이 한 녀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먹거리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먹거리 자체가 지금 자라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친환경 얘기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친환경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성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친환경 유기농이 영양가가 더 있을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이 맛이 있을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은 맛과 영양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맛과 영양가는요, 그 식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 상태의 영양성분이 얼마나 골고루 잘 되어 있느냐, 그 작물이 자랄 때 기후 환경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자랐냐에 따라서 맛과 영양성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해서 관행농에 비해서 맛과 영양가가 뛰어나다, 이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유기농을 먹어야 하느냐? 유기농의 정의가 뭐라고요? 화학 비료를 주지 않는다, 화학 농약을 주지 않는다. 농약 중에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라는 세 가지 농약이 있는데, 제초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잡초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농약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잡초를 죽이려고 줬던 그 농약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은 전부 땅 속에 불용성,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을 존재합니다. 어떻게 불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식물의 잎과 열매와 줄기에 올라올까요?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바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게 되는데, 농약을 치게 되면요, 미생물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작물이 자라고 있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건강한 땅을 다음 세대에다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 유기농을 추천하는 것이지, 영양가, 맛,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태초 먹거리는 이제 약 한 6, 7천 평의 체험 농장이 있습니다.
2,000평 정도를 관리인 없이 저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아로니아하고 호두를 심어놨어요. 제가 짓는 농사 방법을요, 태평 농업이라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둡니다. 5월, 6월 정도가 되면은 우리 밭에 가장 많은 잡초가 개망초라는 잡초입니다. 길이가 약 한 1m나 1m 50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모스 같이 흰 꽃이에요. 하얀 꽃이 2,000평을 다 덮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말이죠, 이리 슬렁 저리 슬렁 거리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왜? 꽃으로 보니까. 제가 돈 1원도 안 들이고 씨앗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때만 되면은 매년 알아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계신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이 집 밭이 제일 지저분하다고. 그분들은 그걸 뭘로 보죠? 잡초로 보는 거예요. 그 아로니아 사이에 잡초가 있잖아요. 벌레들이 워낙 놀 데가 많으니까 아로니아까지 열매까지 가지는 않아요. 더 잡초에 놀 데가 많죠, 그죠? 아로니아를 먹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성분 때문에 먹는데, 보통 블루베리를 많이 먹잖아요. 블루베리보다도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5배 정도가 더 많은 것이 아로니아거든요. 저희 밭에서 마음대로 자란 꾀자재한 조그마한 아로니아를 분석했을 때 밖에서 파는 큼직한 상업용 아로니아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이 있다는 거죠. 이 농사 방법을 이끌어서 자연 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약도 안 뿌리고요, 비료도 주지 않고요, 자연 상태의 잡초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현재 자연 농업을 국내에서도 생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 농산물이 꾀재재해서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소비자가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훨씬 더 영양가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함직, 먹음직한 선악과와 같은 먹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양이 아니고 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좀 순종하는 그런 농업을 하게 되면 농민과 소비자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자연 농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계속 보암직한, 먹음직한 먹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농업을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오모리 현에 있는 기무라 아끼노리라는 농민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산에 있는 사과는 누가 관리도 안 하고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는데 그렇게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지는데, 왜 자기 농장에 있는 사과는 맛이 없고 벌레가 그렇게 많고 농약을 안 치면 사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사과 나무가 뿌리 내고 있는 토양하고 자기 사과 농장의 토양하고는 흙이 다르다는 말이죠. 자기 사과 농장의 흙을 산에 있는 흙과 똑같은 흙을 바꾸는데 8년이 걸리는 거예요. 8년 뒤에 보니까 벌레가 사과나무한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사과 스스로 갖고 있는 면역력 때문에 벌레가 사과나무를 파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동경에 있는 셰프가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 사과를 재료 창고에 놔뒀는데 1년 뒤에 사과가 발견이 됐는데, 이 사과가 말이죠, 썩지 않고 그대로 말라가지고 보관된 거죠. 즉 벌레가 침범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농업입니다. 자연 농업을 생산된 먹거리를 좀 더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다가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 주위에 혹시 자연 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구입돼 주셔서 그분들이 계속 자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기에 좋았으면 좋겠다. 물론 보기 좋아가지고 나쁜 건 없어요. 농산물인 경우에는 모함직, 먹음직한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텃밭에서 오이를 키우다 보면은 예쁘게 나온 오이도 있지만 구부러진 오이도 있고요, 혹달린 오이도 있어요.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예쁜 오이만 원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예쁜 오이나 구부러진 오이나 혹 달린 오이를 동일한 가격으로 먹고 산다면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그죠? 자연 농업으로 생산된 먹거리는 대개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질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성분이 훨씬 더 균형이 잡혀 있고 영양학적으로 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 좋은 먹거리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본이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은 전부 다 토양 속에, 흙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토양을 오염시켜서 경제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토양이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경제성을 따지는데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연농업이 우리 땅과 흙과 인간에게 모두 다 경제성을 줄 수 있는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